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 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유학자들이 사주와 풍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인 국도의 선정이 국가의 운명 및 민족의 성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 국도 풍수는 전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국가의 수도가 풍수적으로 길한 곳이면 국운이 왕성해지고 백성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만약 국도가 흉지이거나 기운을 다하면 국력이 쇠하고 비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바뀔 때 국가의 도읍을 바꾸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조선으로 국호를 바꾸고 도읍을 한양, 지금의 서울로 선정할 때 흥미로운 설화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풍수도참이 능한 무학대사에게 새로운 도읍터를 물어보자 한양은 현무, 청룡, 백호, 주작의 풍수적인 조화를 이룬 장풍득수에 풍수적 이상을 갖춘 곳이라 500년은 유지할 것 같다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학도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옆에 백악산을 청룡으로, 남산을 백호로 삼으라고 조언했는데 정도전은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남쪽을 바라본다고 하며 반대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승자는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이 논쟁의 쟁점을 지도를 통해 다시 살펴볼까요? 이것이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입니다. 그럼 경복궁의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정도전은 경복궁의 전문이 남쪽을 바라보게 해 주산을 백악산 중심으로 등지고 오른쪽에 인왕산을 백호로, 왼쪽에 낙산을 청룡으로, 앞에 남산을 주작으로 하는 그만의 도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무학대사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인왕산을 등지면 백악산이 좌청룡, 우백호가 남산, 그리고 앞에 낙산이 주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를 하거나 집을 지을 때 주변의 환경과 지형을 꼼꼼히 따지죠. 한 나라의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집을 구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나 자료 없이 감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돕기 위해 풍수사상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땅에 대한 풍수적 관점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선 초기에는 풍수가 도읍의 결정, 궁궐의 건립, 능묘의 조형 등 큰 안건에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그 결과 관상감에서 천문학 20인, 명과학 10인과 함께 지리학이라는 명칭으로 15명을 선발해서 풍수를 교육하는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지리학은 풍수를 지칭하는 다른 말로 음양학, 풍수학, 음양풍수학, 풍수지리학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유교적인 이념과 합리주의에 근거한 유학자들은 불교 사상이 포함되거나 예언적, 미신적인 도참풍수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도전은 나라의 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땅의 성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유교적 합리주의로 풍수를 비판했습니다. 세종 때에는 궁궐 안에서 풍수 강의를 하자 일부 신료들이 반대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의 풍수 도참 사상과 다르게 복을 비는 기축적인 요소를 벗어난 순수 풍수 지리학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조선 전기의 풍수와는 달리 조선 후기로 갈수록 풍수는 대중적으로 변했는데요. 점점 국가 사찰 단위의 양기 위주에서 개인 단위의 음택 위주로 변화했고 풍수 술수 혹은 비기 잡술로 바뀌어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기복적인 음택풍수는 실사구시와 경세치용을 주장한 실학자들에게 망국의 표본으로 격렬하게 공격당하게 되죠. 조선 후기 유학자이자 과학사상가였던 홍대용은 살아있는 부모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도 자식의 몸에 병이 생기는 일이 없는데 죽은 자의 혼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냐며 음택풍수와 그 이론적 근거인 동기가문성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성호 이익 역시 풍수 테스트인 금난경의 가문론에서 흙먼지로 번한 존재가 어떻게 생존한 자와 서로 느낌을 통해 화복을 이룰 수 있겠냐며 신랄하게 비판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거풍수론의 합리적인 측면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적인 주거지에 대한 지식을 바로 풍수에서 얻었던 것이죠. 이종환의 택리지는 한국적 취락 입지의 모델을 추구한 지리서이자 이론서인데요. 이렇듯 유학자들의 풍수에 대한 태도는 꽤 이중적이었습니다. 기복적, 도참적인 음택풍수는 비판하지만 또 실용적으로 지리를 활용하기 위한 풍수는 분명 긍정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유교 상징의 건축물인 향교나 서원의 위치를 보면 철저히 풍수 원리를 가지고 터를 잡거나 건물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풍수론의 또 다른 특징은 유교적 입장을 기초로 풍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부사시사로 잘 알려진 윤선도 또한 풍수에 밝은 사람이었는데요. 왕릉 풍수의 평가 보고서인 산릉의를 남기면서 한양 인근에 왕릉이 들어설 만한 여러 후보지를 풍수적으로 살피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왕릉지의 선정으로 백성들이 재산상의 손실과 고충을 얻게 될 것이니 토지와 생업의 보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풍수 이론을 가지고 오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는 유교적 마인드를 바탕에 깔고 있었던 것이죠. 또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면서 풍수 지식인이었던 권섭은 풍수를 보는 자세에 탐욕을 경계하고 삼가는 유교의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묘지 풍수지에서도 유교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풍수적 입지 경관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조선시대 음택풍수는 유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을풍수론과 주택풍수론의 담론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들에 의해서 성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양난과 사화라는 정치 군사적인 어려움이 겹치면서 유학자들이 살림에 응거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후 유학자들이 향촌 여기저기에 풍수 입지와 경관을 지닌 곳을 선정했고 여기서 마을을 이루게 되자 이어서 민간에도 전해졌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이상적인 주거지를 선택하고 생활하기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 풍수 논의를 활용했는데요. 이용구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면을 수용해서 마을과 주택 입지를 선정하고 집 건축에 합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죠. 조선 후기 유학자 서유구는 임원 경제지에서 지리, 물, 토지, 생업의 이치, 그리고 풍속과 인심, 뛰어난 경치 혹은 피해야 할 장소 등 여럿을 제시하며 좋은 자리와 집을 짓는 방법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풍수 실천의 동기와 목표는 1차적으로는 효심에서 출발했고 마을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풍수 사업을 하더라도 백성의 삶과 안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풍수의 효용도 달성될 것이라는 보국 안민의 유교적 풍수 담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과열되었던 음택 풍수를 비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마을 풍수론과 주택 풍수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근 500년의 역사를 매일 기록한 책으로 한 왕조를 기록한 역사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외교나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생활 등에 이르는 많은 생활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주에 관한 기록을 몇 개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록은 태종실록입니다. 조선의 제3대 국왕인 태종 이방원을 아시나요? 이방원의 사주를 가지고 점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 사주는 귀하기 말할 수 없으니 조심하고 점장에게 경솔히 물어보지 마시옵소서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고려시대 말부터 사주를 보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사주는 비범한 사람들의 운명을 뒷받침해주는 나름의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역적에 관련한 기사를 살펴보면 역적들이 모의를 할 때 이 사주는 비범한 사주다 혹은 천자가 될 사주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을 신문을 통해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역모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기사가 영조실록과 정조실록 등에서 보입니다. 또 사주 단자에서 살펴보았듯이 궁합과 길이를 보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경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 24년에는 광산갑 제조와 국가공인 점술가인 국보 김해담을 불러서 세자빈을 간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조가 세자빈 후보였던 순원왕후의 사주를 묻자 그 사주는 대길대귀격입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이러한 지위에 있게 되면 수와 귀를 겸하고 복록도 끝이 없으며 백자천손을 둘 사주여서 다시 더 평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고, 정조는 꿈에서도 좋은 기운이 있었다며 순조의 빈으로 간택하였다는 기록이 있죠. 이처럼 사주도 풍수와 같이 이면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사주는 표면적,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 특히 결혼에서 참고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향에 관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할 때 근거로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